네, 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주마루에서 사회를 맡은 김정순입니다. 네, 오늘도 언론사 대표이시면서 인생 상담사이신 이상훈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음양오행 궁합 9월달까지 알아봤죠. 저희가 오늘은 10월달서부터 알아볼 차례네요. 알아보는데 이제 음양 오행 궁합 중에서도 네. 앞에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태어난 환경, 부모님의 환경, 조상들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요번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 출산 태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 그림은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그 2021년 8월 달에 미라클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 반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면서 나라 정권이 바뀌면서 그 한국에 조력했던 조력자 378명을 전원 탈출시키는 사상 최대의 작전을 이제 펼쳤죠. 네. 펼쳤는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오고 싶지 않았겠죠.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거고 이제 부모님이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업체 뭐 이런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거기서 계속 남겠냐 아니면은 한국에 오겠냐 말씀을 드려서 한국에 오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재산을 두고 그리고 이제 오신 경우들인데 일단은 여기에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나중에 뭐 누군가가 이제 확인해도 이들의 사주를 확인해서 생년을 확인해서 같은 날짜에 같이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어떤 역할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 봐야겠죠. 확인을 해보고 이제 2021년이면은 신축년이 되겠죠. 신축년이 되겠죠. 신축년이 되고 신축년과 아프간은 뭐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도 누군가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면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뭐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참 무슨 죄인지 태어나자마자 전쟁을 겪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죠. 네,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70년 전에는 70년 전, 80년 전에는 그렇죠. 일제 강점기 시기고 그다음에 전쟁의 시기고 혼돈의 시기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룬 거죠. 발전을 이뤄 주신 거죠. 맞습니다.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1993년 같은 날 태어나신 남자와 여자와의 상황이에요. 시간은 이제 틀리는데 같은 날 태어났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인데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여학생은 간호대를 들어갔고 남학생은 이제 인명구조학과를 들어가가지고 직장은 같습니다. 근무지는 다른데 같은 이제 119 소방대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직업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은 계열로 이제 간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직업군이 같을 수는 있다. 근데 그러니까 같은 조금 더 공부를 더 했다면 의사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남자하고 여자는 대운이 이게 서로가 가는 게 틀리잖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틀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제 비슷하게 간 경우. 그러네요. 같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네. 또 물론 이제 다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만 갖고 이제 보는 부분이니까 그냥 사주만 봤을 때, 이렇구나라고 했을 때, 그 직업군을 따라가는 경우고,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 가정 환경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경우 있고, 이제, 가끔 이제 태어나자마자 전화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 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극과 극은 뭡니까? 그러면, 방송을 타는데 좋은 쪽과 나쁜 쪽 같이 나간다. 좋은 쪽을 탈지 나쁜 쪽을 탈지. 나쁜 쪽은 뭡니까? 뭐 연쇄살인 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부모님이 어떻게 애를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때 전화가 아침 6시에 왔어. 아, 네. 예의 범절이 그렇구나. 없는 거죠. 아니, 태어났는데 사주 어때요? 하고, 그때 막 무료 상담할 때, 네. 그때여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더라도, 얘는 그 경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쫓는 자가 되느냐, 쫓기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같은 곳에 근무할 수도 있다. 같은 곳에. 하나는 방 안에, 하나는 방 밖에. 네, 방 안에, 방 밖에.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못 되면 이게, 내가 쫓기는 자가 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여기서 쫓기는 자가 쫓는 자가 아니라, 네. 같은 곳에 근무하는데, 하나는 이제 교도소에, 네, 그러니까. 제수로 들어있고, 누구를, 네. 그걸 감시하는 사람은 이제 같은 곳에. 네. 쫓는 자는 그러니까 경찰이고 쫓기는 자는 도둑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환경이, 쌍둥이, 거지왕자와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같은, 비슷하게 네, 생겨가지고, 왕자와 거지. 거지왕의 네. 아들도 있고, 누구는 진짜 네. 왕자도 있고, 그렇죠. 네. 서로 신분을 바꿔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환경이 네, 환경이 중요하죠. 어떻게 되느냐.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광해에서도 마찬가지 이병헌 씨가 그 광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왕의 역할을 하면서 진짜 왕이 되어가는 모습. 네. 그러니까요. 보여주고. 좀 환경이 중요해. 네, 자란 환경이 환경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해요. 다음은 이제 이거 태어나는 날짜에 대한 택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달 기해달이나요. 네, 기해입니다. 기해달. 네. 자, 태어나는 연월은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를 가지면은 그게 임신으로 됐을 때 태어나는 연은 바로 정해집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026년이기 때문에 2026년에 아이를 가지시는 분들은 양력으로 11월 9일부터 11월 8일 사이에 아기를 낳겠다 하면은 관계는 언제 합니까? 2026년 1월이나 2월달 이때 하겠죠. 네. 이때 관계를 가지면 음력 10월에 아기가 생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 관상감에서는 왕실의 강건함을 위해서 네. 항상 출산 태기를 해놓고 왕과 왕세자비란 왕자님께 합궁일을 정해줍니다. 네. 이때 하세요. 저때 관계를 가지세요라고. 그래서 그 강한 왕자님이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태기를 하기 때문에 네. 요즘엔 뭐 그런 거 구분하시 아들이든 딸이든 자 우리 지금 환경이 좋으니까 좋게 이제 가는데 그거를 태기라는 부분이고 자 기본적으로 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 화는 인성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왕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 인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역할일까요? 인성은 부모잖아요. 부모이고 나라의 어버이가 국왕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보살핀다. 보살펴주는 인품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밑에는 수가 있잖아요. 네. 수가 있으니까 식상이 있다. 그 다음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는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왕손이 될 수 있는 월이다라고 가상을 하고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로 가겠죠. 네. 자 우리가 김 선생님이 관상감 관원이다. 그럼 네. 태기를 해야 돼. 출산 네. 태기를 해야 돼. 네. 그 어느 날짜가 와야겠습니까? 금일주가 좋을 것 같아요. 금일주가요. 네. 그래서 금일주가 상당히 좋아 금일주를 보이네요. 타면은 이제 경금. 경금에 경금이 그 오거나. 경금이라고 봤을 때 경금이라 했을 때 금 입장에서 봤을 때 병화는 관성이잖아요. 네, 네. 관운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관운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왕자로서의 기본적인 성품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조선시대는 왕손이 태어나는 거 가져가지 공주님이 태어난다고 가져가 그렇죠. 여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니까. 네. 하고 그다음에 이 수는 그러니까 식상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살펴주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것이다. 지도자의 성품을 갖고 있다. 네. 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태기를 한다면 네. 자
무엇이 좋을까? 저는 그럼 목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목이 들어오면은 네. 자, 수생, 목, 네. 목생, 화생, 토가 되고 금으로 넘어간다면 갑진일주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 갖춰 있는 걸로 좋을 것 같으면 목이 온다, 목이 네. 온다 그러면은 갑진 괜찮을 것 같네요. 갑진일주. 뭐 갑진도 괜찮고 갑자도 괜찮고 네. 갑진. 뭐 갑인이 와도 네, 갑인도 괜찮고. 네, 와도 네. 그날 세 날짜가 이날 있다면 네. 이거를 목표로 해서 네. 그 합궁태기를 네. 잡아주는 것도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네요. 그 목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목생, 화생, 토가 없잖아요. 토는 없지만 예. 토는 뭐 재성이니까 목 입장에서 봤을 때 토는 재성이니까 네. 왕씨는 동국정 안 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왕씨는 동국정 네. 안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갑진일주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또 경신도 괜찮을 것 같고, 강한, 아니면 경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화가 안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안 오면 됐고. 네, 화일주가. 금 중심으로만 가도 뭐 좋은데, 금 입장에서 봤을 때 목은 네. 또 재성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왕실은 동국정 안 한다. 동국정 안 한다. 왕이 굶었다, 배고파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왕손이. 그래도 잘못해서 저쪽으로 이제 귀양 가거나 그럼 또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한산 가면서 어제 뭐 사주부 그 정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네. 그런 날들 아예 빼버리니까. 참. 네, 뭐 화만 안 오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이때는 이제 추운 달이니까, 이 11월 달 좀 추운 달이니까 태어난 달이니까. 뭐 연도가 화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춥다 하더라도 그죠. 이걸 다 녹여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네. 또 왕실에서 추워할 일이 없죠. 그렇죠. 조우가 이렇게 잘 되네요. 그래서 이 병호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상당히 조우가 잘 따뜻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있죠.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에 목이 와도 되고, 토가 와도 되고, 네. 다 문제는 없는 시고, 네. 원로만 따진다면 큰 지도자가 될 상이다. 네. 지도자가 네. 될 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지도자가 되려면 양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음간은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그래서 양간이 또 아들을 또 난다거나 그러면 또 양간이 좋죠. 옛날에는 딸은 또 자녀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네. 요즘 기준이 아니라 조선시대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으로 해서 그 딸은 자녀에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보면 나쁜 거는 거의 다 여자 위주고 좋은 건 다 남자 위주더라고요, 보니까. 사주를 풀어도 뭐 여자는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되면은 남편을 극한다 그러고 또 비겁이 많아도 남편을 극한다 그러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여자 위주로 이렇게 풀어보면. 근데 남자 위주로 보면은 상당히 관이 발달되면은 상당히 뭐 명예를 얻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 위주로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다 나쁘게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딸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비행기를 많이 태워준다 그렇죠. 하죠. 비행기를 많이 태워주는 딸이 더 좋죠. 그다음 이제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달은 이제 양력으로 하면은 신축달이네요. 2027년 1월부터 2월 초까지가 되는 겁니다. 네, 2월 초까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해가 바뀌어서 이제 그 양력으로 치면은 이제 말띠에서 양띠로 넘어가잖아요. 네. 하지만 2월 6일 이전에 태어난다 하면은 그 말띠가 되기 때문에 뭐 태어난 연도는 27년이지만 네. 그 명리학으로 자기 사주를 해석할 때는 네. 기본적으로 말띠로 해석하게 되니까 네. 그 자녀분들한테도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하는데 그렇죠. 저 양띠예요. 그러면서 양력으로 얘기하면 뭐
저희들도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몰라가지고 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혼동이 옵니다. 그거 이해를 시키는 경우인데 이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자, 마찬가지 이제 금, 토, 월에 태어난 거예요. 금, 토, 월에 신축년, 신축월에 이제 태어났는데. 네.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신축년이 있었어요. 2000년도인가? 네. 그래서 신축성이 강한 년도야.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왕실 개념입니다. 네. 인간 개념이 아니라 왕실,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관이 되는 거고, 인성은 토가 되는 토가 되는 부분이니까, 네.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는 강력한 왕손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음력 12월에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몇 월 달에 임신을 해야 된다? 부부관계를 네. 해야 된다? 뭐 2월 달이겠죠. 예? 12월 달이면 2월 달. 2, 3월 달? 네, 2월 달. 2월 달이 3월 달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2월 달, 2월 달 되겠죠. 2월 달이 2월 되면 달. 이제 그 시기에 하면 되는데, 그러면 태어나는 일자, 관상감이라면, 뭐, 앞에서도 얘기하지만, 오늘 저 궁녀가 마음에 들어 준비해.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면은, 네. 관상감에서는 네. 그 일자를, 그 궁녀의 그 생리 상태라든가 신체 상태를 확인을 하고, 네. 그 왕께서는 오늘은 그냥 하시고 정상적으로 하시려면은, 이 날짜를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태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날짜에 대해서 이 날짜가 이제 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고, 아무리 이제 궁녀고 후궁이라 하더라도 왕손의 자손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태기를 해서 네. 출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관상감에서 그런 그 태길 날짜를 정해주면 네. 왕은 거기에 따라야 됐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신축달에 태어난 아이는 12월 달, 음력 12월 달, 양력 1월 달인데 가장 추운 달이잖아요. 네, 추운 달이죠. 가장 추운 달인데 이 화를 묶어버리면은 더 춥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게다가 또 이제 오화도 뭐 병호 자체가 약한 화는 아닌데 계절상으로 그 가장 추운 달이기 때문에 화가 좀 약한 거 아닐까. 네, 싶고. 그러면 이제 화로 태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 밑에가 이제 여기에 화가 하나 오게끔 하고 위에 목이 있고 화가 오게 한다면 네. 어느 날짜가 좋을까요? 을사일이라든가 네. 일사일이라든가 갑오일 이렇게 오게 한다 그러면은 을사갑오. 그 목이 있으니까 목생 화, 화생 토, 토생 금인데 네. 오가 있으니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그 생해주는 역할. 네. 생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다 도움을 받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목이 와 있다 그러면은 네. 이게 화는 식상이 되니까 그쵸, 식상이죠. 왕실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네. 왕실 개념으로 하면 식상이 되고 식상. 토는 토는 재성이 되고 재성이니까 금은 네, 관이 관이고 되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왕손 자손이기 때문에 재성과 관우는 무시가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왕자가 됐으니까 네. 왕자가 된다고 보고 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백성의 어버이기 때문에 네.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루는 인재가 될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1월달 이제 양력으로 1월달인데 가장 추운 달이니까 뭐 화가 와도 지지로 화가 와도 괜찮고 목도 괜찮고 아까 그게 무진달이 가장 좋네요 보니까 무진달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무술달 아까 무술달이 가장 그러니까 무라고 치면요 네. 요 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인성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비겁이 되는 거고 식상이 되고 일반 사회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네. 구조로 가는 거죠. 네. 현대 사회하고 조선 시대의 해석 방법이 다르니까 조선 시대의 태길은 네. 명문 가문이나 왕실은 네. 그 자기 가문을 융성해주고 왕실이 강건해지는 것을 태길을 한 부분이고 네. 일반 백성들은 이런 것까지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개념에서는 맞진 않지만 현대 네. 사회에서는 이제 왕실 개념이 없이 우리 집안에 훌륭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잘 성장하게 바라는 부분이지, 그걸 통해서, 자손 덕을 보겠다는 부모님은 요즘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건강하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지 그런 걸 봤겠죠. 근데 지금은 딱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무엇이 될 건지 앞으로 그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태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가 또 대를 이어서 또 잘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해서 태기를 잡는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겨울에 태어나면은 이게 조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뜨거울 때나 아주 추울 때나 그때 태어나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겨울이지만 기본적으로 태어난다고 화가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화가 있으니까 년이니까 아주 그냥 강한 화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도 그것을 이렇게 잘 버티면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60년 네. 만에 한 번 오는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병원년은 네. 60년 만에 한 번 오는 겁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은 네. 1946년이겠다. 네. 이쪽에 40년, 66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앞으로 이제 병어가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저희가 한 바퀴 돌아야죠. 한 바퀴 과거에 오셨던 분은 네. 1966년이 되는 거고, 네. 앞으로 미래에서는 이제 2086년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음양오행과 궁화 조선시대의 태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지금 1월 달서부터 해서 12월 달 해서 쫙 2026년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요, 유림방송 YCN 사주마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